우리 만성 피로라고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네, 그러니까 육체적인 피로가 정신적인 어떤 문제까지 그럼요.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피로는 푸는 게 중요합니다. 네, 피로가 지속된다면 혹시 내가 병에 걸린 건 아닌가 한번 의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네. 자, 두 번째입니다. 자주 필요하다면 혹시나 먹는 약이 너무 많다고 하네요. 네. 먹는 약이 많아도 그럴 수가 있는가요? 일단은 그 약 개수가 많다는 자체로 피로감을 유발하기보다는 그 질환이 만성병일 때도 필요할 수도 있겠고요. 실제 또 약물 중에는 우리가 졸음이라든지 또는 이런 걸 피곤함을 유발할 수 있는 약이 있기 네. 때문에 뭐 약의 부작용으로 해서 이제 간기능이 좀 저하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감기약 중에 이제 코를 말리기 위한 뭐 가래를 삭히기 위해서 약을 먹다 보면 졸음이 온다든지 이렇게 졸리잖아요. 해서 네. 피로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. 예. 아니 근데 어르신들 중에는 좀 약 달고 사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. 그분들이 피곤할까봐 그 약을 끊으실 수는 없는 일인데. 그렇죠. 또 오래 드시는 네. 분들도 있잖아요. 그렇죠. 만성질환은요. 되게 이제 가벼운 증상, 뭐 어디가 체했다든지 또는 어디가 잠깐 골맞다든지 이래가지고 약을 드실 때는 일단은 끊은 다음에 의료진과 상의하는 게 좋겠는데요. 네. 급성질환, 무슨 이제 폐렴이 있다든지 이래서 항생제를 드신다든지 또는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일단 의료진과 상의를 한 다음에 중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. 네. 그렇군요. 네. 네. 자, 세 번째, 예. 자주 필요하다면 혹시 너무 살이 찐 건 아닐까 의심을 해보라고요. 비만하다면 그게 네. 또 역시 피로랑 연결이 지어지나요? 그렇습니다. 우리가 그 보통 보면은 그 평소부터 통통한 분들은 이런 것이 좀 적은데 갑자기 이렇게 중년에 살이 찐 분들이 계시거든요. 갑자기. 예, 이럴 경우는 이제 그 체지방에서 어떤 그 염증 세포가 나와서 심장 같은 혈관에 염증을 일으켜서 동맥경화 같은 이런 혈관 질환을 일으키기 때문에 네. 이런 혈관들의 문제가 되면 중요 장기로 가는데 역할이 나빠지기 때문에 피로감이 올 수 있고요. 또 하나는 이런 그런 지방 세포들이 우리 몸에 그 음식을 먹게 되면 혈당이 올라가는데 이거를 조절해주는 인슐린의 기능을 떨어뜨립니다. 그래서 네. 인슐린 저항성이 늘어난다고 표현을 하는데요. 그래서 당뇨라든지 이런 게 유발되기 때문에 오히려 또 피로가 더 악화되는 그런 그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. 그럼 이런 분들은 체중 조절을 좀 해서 살을 빼주신다면 그렇죠. 피로에서 훨씬 더 뭐 벗어나실 수 있겠죠. 간단한 식이요법이나 운동을 해서 한 2, 3주만 하더라도 네. 피로가 좀 회복될 수 있겠죠. 아, 그렇군요. 아, 네. 우리 몸이 피곤한 게 다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. 그러네요. 자, 네 번째 번째입니다. 계속해서 살펴볼게요. 혹시 이런 경우, 갱년기가 온 것은 아닐까 좀 필요하다면 의심해 볼 수 있겠다고요. 이거는 뭐 갱년기 대표 증상이 또 피로가 있으니까요. 그렇습니다. 그 되게 갱년기하면 여성만의 질환으로 알고 있는데요. 남성분들도 이제 갱년기로 인해서 피로감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. 근데 네. 여성의 경우에는 이제 여성 호르몬이 급격히 떨어져서 증상이 금방 나오지만 남성의 경우에는 만 45세 정도 되면 서서히 성 호르몬이 남성 호르몬이 떨어지기 시작해서 증상을 모르는 경우가 많겠는데요. 대개 이런 성 호르몬은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그래서 이런 그 특히 남성 호르몬의 경우에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데 우리 몸에 그 어떤 에너지를 만드는 자동차로 얘기하면 기름과 같은 ATP를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. 그래서 이런 성 호르몬이 떨어지게 되면은 우리가 이런 것을 보충해주지 않으면은 어떤 피로감이 더 증가되기 때문에 네. 성 호르몬을 보충해줌으로 인해서 피로감을 없앨 수 있는 방법도 있겠습니다. 네. 남자가 갱년기가 있군요. 45살 때 네. 이제 그런 게 나온다는 거죠. 예,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합니다. 이정원 아나운서 예. 빨리 데뷔하셔야 돼요. 혹시 우리 피곤한 게 이 갱년기 때문에. 네. 바로 다치시네요. 그렇습니다. 단순 피로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 원인을 잘 짚어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. 그렇습니다. 여러 가지 원인들을 보니까 실제로 이 피로를 그냥 넘길 게 아니라 나의 건강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또 계기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실제로요, 이유 없는 피로를 알고 보니까 이 질병의 초기 증상을 알게 된 이 사례자분의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집안일에 열중인 김순자 씨. 과거엔 일상생활을 하기 힘들 정도로 극심한 피로감에 시달렸다고 하는데요. 목에 있는 상처 자국은 왜 그런 걸까요? 갑상선 암이라고 진단을 받아서요. 암 수술을 했어요.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. 그리고 애들도 어리고 또 이제 편찮으신 부모님, 시부모님 계시는데 진짜 막막했어요.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나 하고. 김순자 씨는 고기를 좋아하고 채소와 과일은 즐겨 먹지 않았다고 하는데요. 어느 날부턴가 입맛이 사라지고 기력이 떨어졌다고 합니다. 피곤하고 눈꺼풀도 내려앉고 잠도 잘 안 오고 너무 식욕이 없어서 살이 좀 한 5, 6kg 빠졌어요. 피로감이 심해 집안일을 하는 것이 힘들었다.